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 IT 기업 메타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 무려 1조 2천억 원 상당을 제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이 일을 계기로 한국 AI 기술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에바 슈미트, MIT 전기공학과 교수입니다. 반도체 기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10여 년간 연구를 해왔죠. 제 연구실은 캠퍼스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랍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과 연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엔비디아의 최신 칩 성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박사과정 학생 알렉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엔비디아의 H백은 AI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제롬 멀릭이 진짜 천재임을 또 한 번 증명했네요.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언제나 변화무쌍하단 걸 기억해요.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찬란한 햇살이 비춥니다. 연구실 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 증서들이 가득해요. 이곳이 내 안식처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것, 더 바랄 게 없죠. 에바, 다음 주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발표 자료는 준비됐어? 문을 열고 들어온 학과장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라 인사도 없이 볼일부터 묻는 스타일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제 칩에 최적화하는 내용이죠. 마무리만 조금 남았습니다. 랩탑을 열어 작업 중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너의 발표는 항상 기대 이상이니까. 참, 오늘 저녁에 구글 AI 팀에서 온 방문자들과 저녁 식사가 있어. 너도 함께하면 좋겠어.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킹은 학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특히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는 연구 자금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케임브리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구글 연구원들과 대화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으로 흘러갔어요. 최근 중국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구글의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죠.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세계의 질서였으니까요.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구도.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오는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하지만 AI 반도체에서는 어떨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AI 칩 분야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한국은 메모리 시장에서는 강자지만 AI 반도체는 아직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혁신보다는 모방에 가까운 기술들이 많죠. 대화는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음 주 컨퍼런스 발표 생각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머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연구의 우수성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는 제 관심 밖의 일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3일간은 항상 저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시간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 열기는 다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교수님, 이것 보셨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알렉스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테크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메타,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에 8억 달러 인수 제안. 거절당해.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8억 달러라니. 그것도 퓨리오사 AI. 이름은 들어봤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회사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메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메타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8억 달러는 스타트업에겐 엄청난 금액인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메타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8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퓨리오사 측에서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알렉스에게 물었죠. 그는 항상 최신 기술 트렌드를 좇는 학생이니까요. 네. 퓨리오사 AI는 2017년 설립된 회사인데 창업자들이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NPU 칩오록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RNGD라는 새로운 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성능이 꽤 좋다는 평가가 있어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느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록이랑 RNGD에 대한 기술 자료 좀 찾아봐 줄래요? 특히 엔비디아의 H백과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퓨리오사 AI 외에도 리벨리온스라는 스타트업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사피온이라는 이름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메타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연구 경력 내내 기술의 중심지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었어요. 특히 AI 반도체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일 뿐 AI 칩에서는 주목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그랬어요. 저녁 무렵 알렉스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자료를 훑어보는데 놀라운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이야? RNGD 칩이 H백보다 전력 효율이 3배 높다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퓨리오사 AI의 RNGD 칩은 같은 연산을 수행할 때 H백의 3분의 1 수준의 전력만 소모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전력 효율은 그 어떤 스펙보다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벤치마크 결과도 있어요. 특정 AI 워크로드에서는 성능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게다가 미국 기업의 거액 인수 제안까지 거절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니. 그날 밤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찾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스 같은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이메일을 열어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 전문 분야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메타가 제안한 8억 달러. 그것을 거절한 한국 기업의 자신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피로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영어로 쓰인 안내판과 함께 한글 글자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슈미트 교수님, 이쪽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퓨리오사 AI의 연구원 김민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퓨리오사 AI에 합류한 인재였죠. 미국에서 공부한 탓인지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민준 박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준 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판교의 본사로 가서 저희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내일은 리벨리온스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판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첨단 기술 회사들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직도 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의 기억이 많았는데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교수님? 네, 처음입니다.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시군요. 저희 나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김민준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판교에 위치한 퓨리오사 AI 본사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회사의 비전과 개발 중인 칩의 아키텍처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반도체 칩을 예술작품처럼 전시한 갤러리 같았죠.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저희 연구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의 젊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면의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칩 설계도와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심장부입니다. R&D 칩이 탄생한 곳이죠.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MIT의 연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더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R&D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전력 효율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회의실로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프로젝터를 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 R&D 칩의 핵심은 이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저희는 연산 흐름을 재구성해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는 비결이죠.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과 비교한 벤치마크 결과도 함께 보여줬어요.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특정 AI 워크로드에서 R&D는 H100보다 전력 효율이 3배 높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결과네요. 하지만 성능은 어떤가요? 효율성만 높이고 성능을 희생한 것은 아닐까요?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성능 벤치마크였어요. 일반적인 AI 추론 작업에서 R&D는 H100의 85%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약간 낮지만 전력 효율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력 비용이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도 믿을만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추격자 이미지와는 달리 퓨리오사 AI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상과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철학, 다른 시각이 느껴졌습니다. 하루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그 풍경이 마치 거대한 반도체 회로도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리벨리온스를 방문하시죠.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실 겁니다. 김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저의 고정관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호텔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본 퓨리오사 AI의 기술로 가득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하며 오늘의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리벨리온스를 방문하는 날이죠. 이번에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니 어제와는 다른 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안에는 리벨리온스의 연구 책임자 박지원 박사가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벨리온스의 박지원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지원 박사는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뒤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았을 텐데요. 차가 출발하자 박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AI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연구자로서 변화의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를 이곳 한국으로 이끈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리벨리온스는 최근 사피온과 합병했다고 들었어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리벨리온스는 2020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이고 사피온은 SK텔레콤이 출자한 회사였어요.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죠. 잠시 후 차는 성남시에 위치한 리벨리온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퓨리오사 AI보다 작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의 주력 제품인 아톰 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칩 설계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아톰 칩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특히 추론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실시간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이라고 할 수 있죠. 박지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톰 칩은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성능 데이터를 보니 GPT-4 같은 대형 모델의 추론 속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벤치마크 결과는 검증받은 건가요? 의구심이 들어 물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는 항상 의심해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물론입니다.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검증을 받았고 실제 고객사에서도 유사한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SK텔레콤의 AI 서비스에 저희 칩이 사용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원은 저를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벨리온스의 CEO와 다른 연구원들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에 23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지원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CEO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덕분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제품 테스트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다양한 AI 모델을 아톰 칩에서 구동하며 성능을 측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같은 모델을 엔비디아 칩과 비교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실시간 번역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칩에서는 전력 소모가 30% 적으면서도 지연 시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것,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었죠. 리벨리온스와 사피온의 합병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제 질문에 박지원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리벨리온스는 하드웨어 설계에 강점이 있고 사피온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합병 후에는 이 두 가지 역량을 통합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동 최적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 두 기업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전력 효율성, 특화된 워크로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이것이 그들의 차별화 전략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문 3일차, 오늘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AI 반도체 허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니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이드로 나온 정부 관계자 이수진 씨는 친절하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허브와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23조 원 지원 패키지가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수진 씨는 한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을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23조 원의 지원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생태계 구축이에요. 23조 원이면 약 17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네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정부가 얼마나 이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AI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스타트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설계 도구와 IP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약 30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구 라이선스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스타트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설 내부를 둘러보니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팀은 엣지 디바이스용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사용될 저전력,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초기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팀의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인재 양성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학생부터 현업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재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센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 교육장에 들어가니 약 10명의 학생들이 AI 가속기 설계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반도체 업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AI 허브라 불리는 스타트업 집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 건물 안에 AI와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기업, 연구기관, 정부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있죠. 허브 내 회의실에서는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이틀간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에서 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업들의 노력을 넘어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하나 되어 추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혁신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미국의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미국도 이들을 단순한 추격자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방문 마지막 날,
서울의 아침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는 수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였죠. 차 안에서 지난 3일간의 방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퓨리오사 AI의 혁신적인 접근, 리벨리온스의 차별화된 전략,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교수님, 곧 도착합니다. 기사의 말에 창밖을 보니 거대한 삼성 로고가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김태영 전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소 방문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태영 전무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먼저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삼성의 반도체 역사와 현재 개발 중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NPU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김태영 전무는 삼성의 AI 반도체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과는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제 질문에 김태영 전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퓨리오사 AI, 리벨리온스 같은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공동 기술 개발도 하고 있죠. 대기업의 규모와 스타트업의 민첩성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구소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린룸 복도를 통해 칩 설계팀이 일하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AI 반도체 설계 센터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NPU는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태영 전무는 저를 임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성과 특화된 워크로드 최적화 측면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AI 반도체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후 일정은 삼성전자의 AI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최적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택도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죠.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삼성의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김민준 박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 첫날을 안내했던 퓨리오사 AI의 연구원이었죠. 교수님, 이번 방문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MIT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본 것들을 연구 주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많은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요.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캠브리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익숙한 풍경이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MIT 연구실로 복귀했습니다.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어요? 알렉스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어.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구나. 제 대답에 알렉스와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추격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엔비디아나 구글의 기술력과 비교해도 그런가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었어. 특히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지. 퓨리오사 AI의 R&D 칩이 H100보다 전력 효율이 3배 높더구나.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과 세미나가 있잖아. 내가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대해 발표하겠어. 그때 자세히 설명하마. 일주일 동안 세미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의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협조해 주었어요.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흥미를 끌었나 봅니다. 잠자는 용의 깨어남 한국 AI 반도체 기술의 부상. 여러분, 저는 지난달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퓨리오사 AI의 R&D 칩 아키텍처, 리벨리온스의 아톰칩 성능 데이터,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까지 모든 내용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특정 워크로드 최적화, 그리고 하드웨어 마이너스 소프트웨어 통합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의 AI 칩이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나요? 전기공학과의 존슨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호환성, 마케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아직 발전 여지가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들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만을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과의 왕 교수는 한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이미 몇몇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학과장 마이클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바, 오늘 발표 흥미로웠어. 다음 주 학과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네. 창가에 서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지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요.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한국의 김민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준 박사님, 오늘 MIT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IT 세미나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에 관심을 갖는 교수와 학생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학과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교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바 슈미트 교수가 제안한 한국 AI 반도체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건입니다. 에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과장 마이클의 요청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발표했듯이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의 기술력은 일부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과의 공동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화면에 준비해온 프로젝트 계획을 띄웠습니다. 첫 단계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고, 다음은 공동 연구랩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칩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더 혁신적인 AI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미국 기업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엔비디아, 인텔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의 브라운 교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연구 범위를 넓히고 더 풍부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물론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토론 끝에 투표가 이루어졌고 다행히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공식적인 협력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김민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박사님, 오늘 학과 회의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서울을 방문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학생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에 흥분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의 R&D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아요. 알렉스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이제는 한국 기술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모두가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우리가 AI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란다. 한 달 후 우리 연구팀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는 차례였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스와 사피온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연구소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이곳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 흥미롭네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움과 깨달음을 그들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스, MIT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세 기관의 공동 연구 협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세계 AI,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혁신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해. 창밖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